네,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발생에 있어서 파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부터, 단어와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자, 파동이 뭐냐라고 하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파원과 매질에 대한 용어를 먼저 확인합니다.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질과 파원이라는 용어의 의미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파동의 전파에 대한 내용을 또 확인해 봅니다. 자, 파동이 전파할 때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자,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꼭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리본이 매달려 있는 곳, 얘를 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질이 위, 제자리, 아래, 제자리로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나누어서 해석하는구나. 요것이 의미하는 바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항상 4개의 간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구나. 이게 기준 간격입니다. 자, 파동의 종류 확인할게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냐 아니면 나란하냐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수직한 관계면 횡파, 나란한 관계면 종파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파동의 모양이 다르죠. 자,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 횡파의 특징이고, 높다, 낮다라고 해서 고저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높은 점을 마루라고 하죠. 그 낮은 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자, 횡파는 고접하다라고 사용합니다. 반면에 종파는 간격이 넓고 간격이 좁은 이런 형태가 반복되죠. 따라서 이 종파를 우리는 소밀파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걸 밀하다라고 표현하고요. 간격이 넓은 걸 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종파는 소밀파, 횡파는 고접파다라고 익혀 두시면 되고요.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물결파와 전자기파입니다. 종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음파고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진파도 배우죠. S파와 B파. 그리고 참고로 횡파는 고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다 전달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줄을 잡고 흔들면 이렇게 이동하죠. 그리고 높낮이가 나오니까 횡파입니다. 이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물을 붙잡고 흔들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공기 붙잡고 흔들어도 안 됩니다. 따라서 횡파는 오로지 고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두시고, 자, 파동의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먼저 용어들이 등장하죠. 아까도 확인했듯이 가장 높은 점을 마루, 가장 낮은 점을 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요 거리를 진폭이다, 또는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파동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지금은 매질의 변이를 위치 또는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자, 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위치라고 주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니? 라고 하면 파장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의 시간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가 주기를 확인할 수 있죠. 확인되셨죠? 자, 이때 어떤 순간에 파동의 모습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는 매질의 한 지점이 진동하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매질, 진동, 시간, 파동, 위치, 그죠? 위치,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위치에선 파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한다? 파장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간격을, 바로 시간 간격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기와 관련된 용어는 진동수가 있는데, 이 진동수란 것은 주기와 역수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파동의 속력 확인해 볼게요. 자, 파동이 뭐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이동을 하니까 속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속력은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하지만 파동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주기로 사용하죠. 그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파동의 속력은 주기, 타임분의 파장, 람다를 사용하죠.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확인했듯이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이를 다시 쓰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파동에 대한 속력 공식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자, V는 F 람다다. 자, 그리고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진동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매질이라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항상 속력은 일정하죠. 자, 그러므로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짧아져야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꼭 익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같은 매질이라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꼭 익혀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질의 형태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을 다루는 건데, 먼저 줄입니다. 줄은 가늘수록 빨라요. 그리고 팽팽할수록 빠르죠. 따라서 참고로 관계식을 하나 써드릴게요. 자, 줄의 속력은요, 줄에 의한 파동의 속력은 로분의 t입니다. 이때 로가 선밀도예요. 선밀도. 그 다음에 이 t가 장력입니다. 그러므로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루트 로분의 t에 비례한다는 것 참고로 익혀두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물결파죠. 자, 물결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바닥면과 이 물결파가 진행되면서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속력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얕은 물인 경우에와
깊은 경우의 물은 서로 단위 부피가 다르죠. 따라서 깊을수록 마찰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깊을수록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리의 속력. 소리의 속력 다시 정리합니다. 소리는 종파고요.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가장 빨리 전달된다. 확인하고 싶으면 책상에다가 귀를 대시고 책상을 탁 쳐보시면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치자마자 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가 들리죠. 빠르게 전달되고 더 많은 양의 파동이 전달된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공기에서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이유는 뭐냐? 공기는 기체죠. 자, 기체는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 열 에너지가 곧 뭐다? 운동 에너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온도가 높다. 그럼 열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도 크다. 따라서 기체 분자의 움직임도 빠르다. 그러므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즉 소리의 속력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굴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굴절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세요라고 한다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네 묶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뭐가 바뀐다? 속력이 달라져서 뭐가 바뀐다? 진행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 그림입니까? 수면파입니다. 그럼 먼저 요 하얀 선을 보세요. 요 하얀 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파면이에요. 그러면 이 파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 다 마루인 거예요. 마루를 이은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루를 이은 선이다. 그렇다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파장이라고 한 거죠. 따라서 하얀 선 간의 간격을 우리는 파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질 2에서 하얀 선을 볼까요? 파면입니다. 그리고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파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비교를 해보니까 파장이 변한 거 확인할 수 있나요? 파장이 짧아졌죠.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라고 하면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죠. 보았듯이 꺾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익혀두셔야 될 것은 진행 방향과 파면은 항상 수직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파면이 진행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파면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진행 방향은 내가 어떻게 찾아내는가? 파면과 수직한 선을 걷는다. 이렇게 해서 진행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방향이 바뀌었고, 그럼 이 점선 보이시죠? 점선. 이 점선은 무엇이냐? 바로 법칙선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법선이라고 하는 거죠. 법선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파동이 이루는 각과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걸 굴절이라고 하죠. 굴절된 각을 내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입사각이라고 표현하고 진행 경로가 바뀌었을 때를 굴절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쵸? 자, 이런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란 얘기죠. 그것은 이제 정리해 봅니다.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굴절된 각도 좀 커지겠죠? 이렇게 진행하겠지. 그쵸? 자, 그럼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고 법선으로부터 굴절각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확인되셨죠? 이때 자, 처음에 입사각과 처음에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나 나중에 입사각의 사인 값과 굴절각의 사인 값을 비교해 보았더니 어떻더라? 같더란 얘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필수죠. 따라서 뭐 사인 값의 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입사각과 굴절각이 바뀌면서 사인 값이 바뀌더라. 그리고 뭐도 바뀌었더라? 파장도 바뀌더라. 그래서 파장의 비도 일정합니다. 파장이 바뀌니까 속도도 바뀌겠죠? 그러므로 속도의 비도 어떻더라? 바뀌더라. 그런데 그 비가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이것이 바로 굴절 법칙을 대표하는 관계식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굴절하는 경우에 속력이 변하니까 파장도 변하는데 진동수는 죽었다 깨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고유 성질이에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곧 무엇이다? 진동수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굴절에서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진동수 변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굴절 관계식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 굴절 관계식은 좀 더 이것을 구체화한 건데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깊게는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사인 값의 비는 파장의 비 또는 속력의 비와 어떻다? 같고 그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빛을 갖고 확인해 볼게요. 자, 빛의 굴절에서는 굴절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굴절률이란 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의 비를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 굴절률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 굴절률이 나오는데 우린 주로 상대 굴절률을 배우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N1분의 N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누굽니까? 입사될 때의 굴절률, 그 매질의 굴절률이에요. 얘는요, 굴절될 때의 그 매질에서의 굴절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누구다? 라고 하면 공기입니다. 따라서 공기의 굴절률이라고 묻는다면 그 값은 1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1입니다. 굴절률은 비교값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거 배웠죠? 요것도 배웠고, 그죠? 여기서 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뭐자? 자, 공기 중에서 굴절률은요, 즉 다시 굴절률이 N1인 곳에서 속력을 V1이라고 하자. 두 번째, 굴절률이 N2인 곳에서는 속력이 변하니까
V2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두 곱의 값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식을 적용한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sin r분의 sin i, 이것은 람다 2분의 람다 1, 이거는 v2분의 v1인데 이 식에서 v2분의 v1은 무엇과도 같다? n1분의 n2와도 같죠. 이렇게 연장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 sin b와 굴절률을 이렇게 다시 정리한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굴절 관계식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원래는 진공이죠. 진공의 굴절률 1, 근데 공기도 큰 차이 없죠. 따라서 얘는 같은 거다라고 놓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에서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 세 가지를 보시면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해하면 되죠. 자, 입사각과 굴절각 비교해 보시죠. 굴절각이 작죠. 자, 정리합니다. 각이 작으면 어떻다? 느리다가 됩니다. 자, 느리다면 굴절률은 어떻다? 크다가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N1, V1은 N2, V2. 자, 굴절률이 커지면 속력은 무조건 작아진다. 요거 근거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느리다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왜? V는 F 람다에서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은 짧아져야죠. 그러나 진동수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고유한 성질이다. 여기까지 배운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확인해 볼까요? 자, 입사각과 굴절각이네요. 작아졌죠? 각이 작으면 어떻게 됐다? 느리다. 느리다면 굴절률이 어떻다? 크다. 느리다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하지만 진동수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것을 다루는 문제죠. 자, 얘도 볼까요? 입사각과 굴절각 비교해 봅니다. 어때요? 이 굴절각 커지죠? 커지죠? 그럼 빨라지죠? 파장 길어집니다. 그걸 나타낸 거죠. 그럼 굴절률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굴절률 값은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설명했듯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굴절 실험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진행 경로가 바뀌지 않는 경우와 진행 경로가 바뀌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진행 경로가 바뀌지 않는 경우, 진행 경로가 어떤 경우? 바뀌지 않는 경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질이 같을 때죠. 두 번째는요, 자, 매질과 매질 사이의 경계면과 수직하게 진행될 때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하게 진행하면 항상 경로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과 진행 방향이 수직하지 않죠.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물결판은 얕을수록 어떻게 된다? 깊이가 얕아질수록 속력도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생활 속의 굴절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라? 잘 읽어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있는데 깊이가 얕아 보인다. 뭐 이런 게 있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런 게 있겠고, 또 렌즈 모양에 따라서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 자, 렌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와 여기 중에 어디가 두꺼워요? 여기가 두껍죠? 그래서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중에 어디가 두꺼워요? 얘가 두껍죠? 그러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낮보다 밤에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합니다. 자, 해안선 나란하게 진행하긴 하는데 여기가 빠르게 들어오고 여긴 천천히 오죠? 따라서 여기가 깊다, 여긴 얕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굴절 현상의 이용, 실생활이죠. 안경, 광학기기, 망원경, 현미경 이런 게 있겠고, 지구 내부 구조 분석기, 굴절 당도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굴절 현상 보실까요? 꺾여 보이는 연필이 있다가 있는데, 여기서 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요 그림 여기 보이시죠? 요 밑에 그림자 같은 거 뚜렷한 보이시죠? 자, 요 그림을 확인합니다. 자, 여긴 뜨거운 공기, 여긴 뜨거운 공기, 여긴 찬 공기. 그럼 여긴 느리고 여기는 빠르다. 따라서 빛의 실제 경로가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찰자는요, 빛의 실제 경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빛의 경로의 직선 경로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극지방은 반대죠. 차갑고 따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쪽으로 휘죠. 그리고 직선 경로로 내가 인식한다.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이때 어떤 용어가 등장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다. 그럼 여기서는 공기의 밀도가 작다. 따라서 공기의 밀도란 말이 등장했으니까 밀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열 에너지 차원에서 해석했지만 여기서는 밀도로 얘기했으니까 밀도로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소리 굴절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죠. 그럼 밀도가 낮고 밀도가 높다. 그러므로 위로 올라간다.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휜다가 되는 건데, 특히 여기서 내가 익혀야 될 용어는 뭐나? 낮에는 멀리 뛰기. 미안합니다. 소리가 위로 올라가죠?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높이 뛰기. 자, 밤에는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는요, 멀리 뛰기. 그러므로 낮보다 밤에 소리가 더 멀리 전달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에 들어갈게요. 매질이 진동 중심에서 최대로 이동했다. 마루 또는 골까지 갔다. 이것은 바로 진폭이죠. 자, 파동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1회 진동하는 동안 누가? 파동이 이동한 거리. 이것을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니까 우리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누구와 역수관계다? 주기와 역수관계다. 자, 파동은 이동한다, 운동한다.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주기분의 파장이다. 주기분의 1은 진동수가 같으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파동의 굴절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매질 경계면 통과할 때 파동에 이것이 변한다. 뭐가 변한다고 했죠?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진행 방향이 바뀐다. 자, 1에서 2로 입사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이것 B는 항상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각이라고 물으면 항상 사인 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사인 값의 B는 일정하다. 이 값을 매질 1에 대한 매질 2에 뭐라고 했다? 굴절율이라고 했다. 자,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sin R분의 sin I, 이거는 람다 2분의 람다 1, 이건 V2분의 V1이다. 그리고 이것 다시 말해서 N1분의 N2다 라고 했습니다. 필수 암기. 자, 그림 풀어보. 자, 문제도 함께 해보죠. 자, 파동이 진행한대요. 이때 에너지와 함께 매질이 같이 이동한다? 같이 이동할 수가 없죠. 누구만 이동한다고? 에너지만 이동한다. 자, 파동의 진행 방향, 매질의 진동 방향 수직하다? 그럼 누구다? 횡파. 맞네요. 자, 음파, 피파, 이것은 종파다. 맞군요. 자, 확인합니다. 위치가 나왔으니까 얘는 파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매질의 이동거리, 최대 이동거리니까 뭐다? 진폭이다. 시간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2초 동안 얼마 진행했을까요? 12m.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6m/s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거리니까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파장입니다. 그럼 파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반복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위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4파장이 형성됐네요. 이 4파장에 해당되는 길이가 바로 12m가 되니까 파장은 3m다. 맞죠? 확인되었죠? 자, 그러면 1파장의 거리는 얼마다? 3m가 된다. 그러면 1파장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된다? 12m 이동하는데 2초니까 3m 이동할 때는 0.5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 맞죠? 자, 파동의 속력은 틀렸네요. 이것만 갖고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진동수가 얼마다? 2다. 그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뭐다? 속력이다. 그럼 6이죠. 확인되셨죠? 자, 4번 문제. 파장 0.5다. 진동수 6이다. 속력 얼마니? 장난해? V는 F 람다잖아. 따라서 3m/s죠. 죽었다 깨도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 학교는 망해요.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굴절 실험이네요. 그런데 뭘 묻죠? 일정한 값이죠. 그럼 무조건 떠오르는 게 뭐죠? sin R분의 sin I, 이것은 람다 2분의 람다 1, 그리고 V2분의 V1 and N1분의 N2, 얘가 일정한 거죠. 따라서 얘에 해당되는 건 얘밖에 없겠네. 자, 6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자, 입사각은요, 법선부터 여기까지. 굴절각은요, 법선부터 여기까지. 각이 줄어들었죠? 자, 각이 작으면 어떻다? 느리다. 느리면 굴절률은 어떻다? 커진다. 느리니까 파장도 어떻다? 짧아진다. 그래서 결론,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죽었다 깨도 변하지 않는다. 확인 들어갑니다. 입사각 크기보다 굴절각 크기가 더 작다. 땡. 자, 공기에서 빛의 진동수보다 물에서 빛의 진동 작다. 땡. 공기에서 빛의 속력보다 물에서 빛의 속력이 느리다. 딩동댕. 자, 7번. 굽어 보인대요. 얕아 보인대요. 신기루가 있대요. 다 뭐에 대한 설명? 굴절이죠.
자, 따라서 대표 자료 분석까지 진행합니다. 그림 가는 어떤 순간 파동 모습 위치, 근데 확인 위치 시간 요거 먼저 보라고 했죠. 그러므로 자 위치에서 내가 파장을 알 수 있으니까 파장 얼마다 20cm다. 자 그렇다면 주기는 얼마다 4초다. 자 진폭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그러므로 진폭은 10cm다. 파장은 20cm다. 주기는 얼마다? 4초다. 그러므로 속력은요 얼마입니까?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속력은 뭐다?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4분의 20이죠. 따라서 5cm/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진동수는 얼마다? 역수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0.25 맞죠? 그러면 P점은 1초 동안에 몇 회 진동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진동수죠. 진동수니까 따라서 T네요. 자, P점이 1회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 시간이니까 얘는 주기죠. 맞죠? 1초 후의 변이는 마이너스 10이다. 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들어갑니다. 자, 1초 후래요. 1초 후. 그렇다면 P점의 지금 변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확인할게요. 자, 1초가 되면 얘가 진행됨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그림을 그려라. 이게 필수죠. 따라서 요 파동은 1초 후에 여기가 있겠죠. 요 점의 파동은 여기가 있겠죠. 그럼 요거대로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안해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요렇게 연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 연장했네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여기 있던 P점이 그 다음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매질은요 항상 어떤 운동한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무슨 운동한다? 진동 운동한다. 그러므로 매질이 여기 있다가 1초에 여기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벌써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이 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파동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1초 후에는 여기에 간다는 얘기죠. 파동이.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됐죠? 그러므로 변이는 제자리에 와 있으니까 제자리는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자, 이 파동엔 한 주기 동안 얼마를 진행한다. 자, 주기 동안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20인 거 확인했잖아요. 맞네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얼마다? 확인해 보니까 5cm/s죠. 따라서 1초 동안 얼마가 갈 수밖에 없다. 5cm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요, 특히 시험 문제입니다. 못 박을게요. 얘 시험 문제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해석해 볼까요? 1에서 4번이구나. 자, 먼저 확인합니다. 자, 가장 먼저 뭘 봐라? 팁. 뭘 봐라? 각을 봐라. 그리고 비교를 해라. 그러면 얼추 다 끝납니다. 각 누가 제일 크다? 공기. 그 다음 매질2. 그 다음 매질1. 그럼 누가 제일 빠르다? 공기. 굴절률 누가 제일 작다? 공기. 파장 누가 제일 길다? 공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세요. 공기 매질2 매질1 끝. 그러면 공기에 대한 매질1의 굴절률을 쓰십시오. 그럼 항상 굴절률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요? 입사 굴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확인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자, 굴절률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일정하다? 그러면 뭐가 일정하다? 딱 떠오르는 거. 사인값. 의 B가 일정하다고 했죠. 됐나요? 그러므로 굴절분은 사인값이 얼마죠? 2분의 1.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입사분은 얼마죠? 2분의 루트 3. 이해가셨어요? 자, 따라서 얘는 얼마죠? 루트 3인데.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굴절률을 쓰세요. 사인 값의 B로 들어가 있죠. 자, 사인 값의 B 쓰면 어떻게 되죠? 사인 R분의 사인 I라고 했어요. 그쵸? 아까 사인 I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 나누기. 자, 그러면 굴절될 때 각은 얼마다? 30도? 그럼 얼마다? 2분의 1. 그러므로 루트 3이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굴절률을 묻는다? 그럼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다? 사인 값의 B로 확인할 수 있다. 자, 매질 2에서 공기로 다시 나올 때 굴절각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해가셨죠? 무조건 60도입니다. 이유는요? 자, 각이 크면 어떻다? 빠르다. 자, 공기입니다. 그쵸? 공기에서 어디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나와? 공기로 나온대요. 확인되셨죠? 자, 공기와 공기 매질이 서로 어떻다? 같다죠. 자, 필수적으로 꼭 익히세요 했던 게 뭐죠? 매질이 같으면 속력은 어떻다고 했어요? 속력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러므로 공기와 공기니까 각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결론 몇 도가 돼야 된다? 60도가 돼야 된다. 쉽죠? 자, 여기까지입니다.